네, 지금부터 국내 정치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생긴 일 때문에 6.4 지방선거 이제 몇 달 남지 않았고 이제 2달여 남았잖아요. 혹시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이후에 상황이 지방선거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은 생긴 일이 아닐까. 그런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많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늘 정당들의 대응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그 야권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네. 굉장히 강도 높은 논평 아주 네. 즉각적으로 내놨습니다만 네. 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그 국론이 굉장히 분열됐었죠. 네. 그때는 국방부 등 우리 정부가 그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문제가 6.4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까. 아하. 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큰 대과 없이 1년을 보냈는데요. 네. 그 위기 대응 그 대처 능력은 아직 평가가 안 됐다는 분석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북한의 도발 사태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모습을 정말 행동으로 보여줄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그 통합진보당이라는 종북 세력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야당이 바로 통진당과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6.4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안보 때문에 그동안 공들여서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그 생활 수준, 또 국민의 행복과 관련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안보 이슈 때문에 한순간에 바뀌게 되면 여건 야건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수도권 지역의 판세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잠시 후에 숫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독주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것과는 거리가 멀게 갈수록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황식 전 총리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몽준 후보든 네. 김황식 후보든 누가 어느 쪽이 되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굉장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칠 거다. 네. 네, 이런 수치가 계속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불과 한 달 반쯤 전에는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오차의 범위 안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이걸 왜 이렇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새누리당이 이 경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아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야권의 후보 또는 여권의 후보가 혼자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기사도 나오지 않게 되고 또 동선에도 관심이 없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거는 두려운 거죠. 자, 그럼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은 현직인 박원순 시장이 있는데 경기는 현직인 이제 물러났죠. 김문수 경기지사가 비운 자리, 무주공산 자리를 여야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김상곤 전 교육감의 경쟁력이 기대가 좀 됐습니다만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네요. 네. 김상곤 전 교육감 하면 야권의 블루칩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바로 그 무상버스 논란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뿐만 아니라 지금 김진표 의원이라든가 네. 원혜영 의원 등 야권 후보가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김상곤 전 교육감 2월 22일, 2월 23일 이때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해볼만 하다. 네, 그렇죠. 이런 오차의 범위 안에 있었죠. 예, 이렇게 나왔다가요. 불과 지난주의 여론조사에서는 네. 거의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탑10을 통해서 정치 뉴스를 면밀히 쭉 보고 있는데 남경필 의원, 남경필 예비 후보가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뉴스가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김상곤 전 교육감만 쭉쭉 숫자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반사 이익 보는 것 같네요. 네. 역시 공짜 버스 이 논란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선거나 정치는 이 상대평가기 때문에 네. 내가 잘하지 않더라도 남이 실수하면 득을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경기가 그렇고요. 인천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숫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의 경우에도 이달 초만 하더라도 현직인 송영길 인천시장, 민주당 네. 소속입니다. 송 시장의 우세가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네. 지난주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네. 새누리당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송 시장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송영길 시장은요, 현직 시장으로 거기 대형 카지노 유치도 성공했고
올가을 아시안 게임도 예정돼 있고 그래서 현직 프리미엄이 있을 것 같은데 숫자가 빠지네요. 네, 그 인천 구도시 개발 문제라든가요. 네. 또 이 부채 문제 해결이 녹록지 않으면서 네. 힘센 여당 후보론 이런 어떤 논리가 좀 주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하여튼 선거가 다가올수록 서울, 경기, 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 빅3에 대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 정말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울시 상황 좀 한번 볼까요? 그 새누리당의 서울시에 이제 김황식, 정몽준 두 예비 후보가 어제 주말 내내 다퉜잖아요. 네. 이제 칩거를 마치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이제 복귀하기도 했는데 오늘 역시 양쪽의 감정은 편치 않았죠. 네. 정말 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네. 정말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갈수록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입니다. 네. 김 전 총리. 선발 후보자들의 언행은 경선 참여를 회의하게 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다시 생각하겠다.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준 캠프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를 좀 잃어버리고 있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 네. 김 전 총리가 왜 이렇게 잘못된 주변 조언 때문에 그러는지 참 안타깝다. 네. 자꾸 불필요한 일로 노이즈, 잡음이죠. 키워간다. 고위공직을 지내셨던 분이 정말 더 잘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서로 캠프를 열고 할 때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한번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우호적으로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만 중반을 넘어서면서 감정이 완전히 서로 상대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한 것 같네요. 네. 자,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먼저 김 전 총리 측이 어제 의혹 하나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정몽준 의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네.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100억 원 가까이 광고비가 지출이 됐다. 네. 이거는 바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 네. 조치가 이루어진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대주주로서 회사 돈을 활용해서 언론사에 광고를 내고 그렇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광고를 받은 뒤 광고를 주셨으니 정몽준 의원에게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럼 저희 뉴스탑10도 정몽준 의원 청바지 입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많이 보내드렸는데 그럼 그 영향이 있다고 김황식 캠프에서 본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정몽준 의원이 네. 어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뢰가 금이 같다. 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김 전 총리 측에 의혹을 한 가지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수억 원이 필요한 대규모 경선 사무실을 빌렸다. 네. 그래서 김 전 총리 뒤에는 네. 인척 관계인 대기업 오너가 있다. 이렇게 배후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인척 관계인 대기업 오너, 인척 중에 대기업 오너가 있긴 있는 겁니까? 그 김 전 총리 측 집안이 굉장히 명문가입니다. 네. 학원도 있고요. 네. 또 기업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기업 오너가 네. 뒤에 있어서 뒷돈을 대주는 거다.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정말 막상막합니다.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네. 자, 4월 30일 새누리당이 지금 예정대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4월 30일 원샷 투표를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뽑습니다. 상대 경우 경선이 잘 되면 패한 후보가 보통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승자를 돕는 관행이 있어 왔는데 과연 서울시장 선거 때 새누리당 내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듯한 인상이 좀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